자, 오늘 주제 시작할 건데요. 신장성 수축 없이도 근육이 큰다고 라는 주제입니다.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육이 늘어날 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동안 근육이 늘어날 때 나는 일이고, 요걸 가지고 근육이 크냐, 안 크냐, 이걸 이 아티클화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참고한 논문은 총 14개입니다. 총 14개의 논문을 참고를 해서 아티클을 썼는데, 이 아티클을 쓸 때 제일 많이 참고를 한 게 최신 연구예요. 나카무라상이 체중을 이용한 종아리 운동에서 단축 신장 반복과 단축성 수축만 했을 때 근력, 관절의 가동 범위, 근육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걸 알아본 거죠. 우리 나카무라상이. 그래서 이 아티클을 에릭 헬렘즈라는 사람이 메스에서 아티클 전문적으로 쓰는 코치예요. 선수 경력도 어느 정도 있고 얼굴 보면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피트니스 정보 쪽에 관심 많으신 분. 자, 그래서 신장성 수축하는 게 근비대에 쓸모 없냐 요런 게 지금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한국 분들은 이게 뭐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뒤처졌다기보다는 이 어쩔 수 없이 자연과학 연구는 조금 더 영미권 그리고 서구권에서 발달하기 조금 더 쉬워서 그래서 아무래도 동양 쪽으로 넘어오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지리적 한계와 언어적 한계 그리고 인구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정보의 속도가 좀 늦기는 한데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등 운동에 어떤 운동이 좋아? 뭐 엉덩이 운동에 어떤 게 좋아? 약간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외국에서는 요즘 신장성 수축이 좋냐 단축성 수축이 좋냐 이걸 가지고 많이 따지고들 든대요. 그래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게 운동할 때 신장성 수축은 피로만 유발하지 근비대에 별로 도움 안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에릭이 빡이 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에릭은 상당한 과학자이고 이 아티클을 연구를 살피고 아티클을 쓰는 일만 전문적으로 지금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십수년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도 껄끄러운 일이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정말 십수년간 수십 개의 논문이 신장성 수축이 근비대에 확실히 유의한 효과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꾸 이거를 사이비 과학을 하는 애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아니 야 신장성 수축 필요 없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에릭이 약간 화가 아니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이 서구권에서 서로 이거 가지고 싸우냐 이거를 보려고 살펴봤더니 사실 또렷한 그런 거는 못 찾았어요. 다만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뭐 크리스 베어슬리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카셈도 그렇고 신장성 수축은 확실히 유의미한 자극을 준다 근비대에 이런 것까지만 저희가 아직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에릭이 아티클을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외국에서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가 점점 퍼지고 있냐를 살펴봤더니 에릭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냥 과학 근거 기반에서 훈련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과학을 존중한다고 하기는 해. 근데 이걸 되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봤을 땐 첫 번째 경우인 과학을 존중하지 않는 것보다 과학을 존중하는 척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피상적인 과학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설프게 아는 게 더 위험한 것처럼 차라리 모르면 물어보고 아니면 따를 텐데 보통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집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약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백년운동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백년운동의 처음 시작이 백년 허리잖아요. 정성 교수가 이 백년 허리를 쓸 때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말라.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굉장히 안 좋은 운동이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트레이너들이 그러면 요추의 굴곡신전 주기능이 왜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윗몸 일으키기 하는 사람들은 다 허리가 터졌겠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론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정성근 교수는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윗몸 일으키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로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를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본다거나 아니면 까고 싶은 부분만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꼽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까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사실 에릭이 여태까지 봤을 때도 코치로서 학자로서 봤을 때도 이 신장성 수축이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한 40년 정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했고 단축성 수축이랑 비교를 해서 최소한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강한 근비대작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릭이 이번에 그러면 내가 최신 연구들로 싹 다 모아가지고 아티클 한번 써볼게 라고 해서 연구를 14개를 긁어 모았고, 그 중에서 2017년 이후로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만 총 10개를 뽑았대요. 이 메타 분석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메타 분석 연구는 이런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신장성 수축이 근비대를 일으키냐 마냐, 이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한 논문들을 싹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나 잘된 연구들이 있는지를 보고 잘된 것만 추려요. 그래서 탄탄한 것만 추린 다음에 탄탄한 거를 집약시켜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결론을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연구화시킨 거를 메타분석 연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분석 연구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석박사 학위 논문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뭐 코호트 연구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최상위 단계에 있는 게 메타분석 연구예요. 그래서 메타분석 연구는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10개를 긁어 모아가지고 아티클을 쓴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잠깐 드렸던 나카무라상의 연구팀, 그래서 이 연구팀의 연구를 주축으로 보고 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 단축 신장, 이 나카무라 연구에서 단축 신장으로 하는 종아리 운동이랑 단축성 수축만 하는 종아리 운동, 요걸로 근력이랑 유연성이랑 근육이 얼마나 비대가 일어나는지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건강하지만 운동 경력이 없는 남성 25명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훈련자들은 사실 반응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거를 막 몇 년씩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비대에 관련한 연구들은 뭔가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어떤 특정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초보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결과를 보기에는 쉽고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훈련 그룹은 15명으로 짜고 훈련하지 않는 그룹은 10명으로 짰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누냐, 한쪽 다리는 단축성 수축만 하고 반대쪽 다리는 단축이랑 신장성 수축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운동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프레이즈를 한 겁니다. 종아리 운동을. 그리고 신장성 수축은 한쪽 다리만 3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걸로 했고, 일주일에 2번 이제 점진적으로 세트 수랑 반복 수를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측정 지표는 근육의 두께, 최대 단축성의 최대 수축, 이게 수축의 강도를 본 거죠.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랑 근육의 각도랑 섬유의 길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 오히려 신장성 수축을 보탠 그룹에서 훨씬 더 유의미한 근비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시했었던, 아까 서구 쪽에서 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라는 신장성 수축은 근비대에 무의미하다며, 이런 게 하나도 타당하지 않는 결론이다라는 거를 지금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단축성 수축만 한 다리에서는 근육의 크기나 힘 모두 증가를 하지 않았대요. 신장성 수축은 다 증가를 했는데, 따라서 이 결과 자체가 신장성 수축 쓸모없다라는 거를 정확히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을 잘 추려가지고 정리해서 내세웠더니 분명히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뭐였겠어요? 야, 그거 하나만 그렇게 제시됐을 수도 있잖아. 또 다른 연구가 뭐 있는데? 라고 들이댈 수 있습니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신 메타분석 연구를 하나 더 보태요. 2025년에 다실바라는 사람이 메타분석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논문 수를 26개를 끌고 와서 749명, 약 7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단축성 수축만 한 거랑 신장성 수축만 한 거랑만 비교를 한 거예요. 아까 나카무라상은 어땠어요? 한쪽은 단축성 수축만 하고 한쪽은 단축 신장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 털릴 수도 있잖아요. 야, 여기는 단축 신장을 다 했으니까 효과가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얘기한 건 신장성 수축을 빼자라는 거였다니까? 라는 걸 테니까, 그러면 단축만 한 그룹, 신장만 한 그룹,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타당한 거지. 내가 그거 가지고 말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반박이 되면 내가 그러면 깔끔히 내 의견을 다시 집어 넣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해서 진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등속성 훈련에서의 힘, 근육의 두께의 변화, 이런 것들을 MRI랑 CT랑 초음파를 가지고 측정을 했대요. 이러면 진짜 엄청 정확한 거든요. 만약에 이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EMG 붙였어요, 이러면은 또 말이 안 돼요. 이러면은
연구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지표로 봐야 돼요. 그런데 4주 동안 운동을 진행했고 MRI랑 CT 초음파를 했다? 이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단축성 수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없고 신장성 수축만 유의미하게 그 효과들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특히 근비대를 만들려고 하면 신장성 수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자극을 만들어냈고 단축성 수축만 했었던 그룹은 어떤 분석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물론 훈련 컨셉에 따라서 단축성 수축 기반의 훈련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비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훈련에서는 그럴 때는 신장성 수축을 아주 명료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운동 종목, 동작, 템포, 큐잉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 뭐 특정 근골격계 질환도 없어, 대사 질환도 없어, 이제 몸만 잘 만들어서 살 빼가면서 뭐 바디 프로필을 찍건 아니면 좀 건강해 보이는 몸을 만들건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섰을 땐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제시하고 있는 운동이 목표 근육의 신장성 수축을 잘 일으키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체역학 코스에서 주로 제시를 하는 훈련 컨셉과 개념이 어떻게 하면 목표 근육의 신장성 수축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초점을 맞추고 지금 생체역학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저번 주에는 고관절 주변 근육, 뭐 복근이라든지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허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근비대를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운동시키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걸 저저번 주에 가져갔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봅니다. 대흉근이랑 광배근이랑 삼각근이랑 이런 근육들의 신장성 수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식으로 근비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 종목을 골라야 되고 그 운동 종목에 맞춰진 자세의 구성이라든지 운동 세팅이라든지 큐잉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써먹을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거는 이미 정원이 다 찼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는 21일일 겁니다. 21일에는 이번에는 팔굽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 있죠. 팔근육들. 뭐 상완 2두, 3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근육들을 타겟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생체역학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가 효과적인 운동을 지도를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그런 강의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반팔티가 빈다거나 아니면 반팔티를 채워줘야 되는 회원님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난 팔운동 라인 트라이셉스 이스텐션이랑 바벨 이지바벨 컬밖에 모르겠다, 늘 그런 거나 하고 있었다, 뭐 기분 좋은 날은 로프 푸시다운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컬 정도 했다, 이런 선생님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6월 22일 날 진행하는 주관절 주변 근육들, 팔굽관절 주변 근육들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 링크 보시고 뭐 얼리버드든 레이트워즈엄이든 잡으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등록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이걸 배우러 미국을 2번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갔을 때 습득했던 걸 아리송에서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거기에 나온 질문을 가져가서 다시 재교육을 들어가지고 꽤 탄탄하게 준비를 해놓은 강의니까 들어보시면 절대 실망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자, 어쨌든 강의 홍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시 핵심 요점을 한마디로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최근에 떠오른 외국에서 이슈 신장성 수축은 피로만 유발하고 근비대 자극은 거의 없다라는 이런 서사를 완전히 현대적인 연구들은 반박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축 신장을 명확히 반복을 하고 또는 신장만 반복을 해도 근육은 커진다라는 거, 이거 잘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릭이 조금 더 철학적인 개념들을 소개를 하면서 아티클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좀 읽어드리면 이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주장에 휘둘리기보다는 과학적인 가설, 모델,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론과 철학을 이해하는 태도가 상당히 운동 지도자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이동진 영화평론가님 얘기하면서도 했었던 적이 있을 텐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말하는지를 보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저희가
불필요한 정보에 휘둘릴 일도 없고, 또 내가 받아들인 정보 또는 이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내가 믿을만 한지 아닌지 더 깊게 파봐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공부를 할 때 누가 말하는지를 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우리가 인식론적인 거에 기반을 해서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이해를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인용하면서도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손쉽게 반박될 수 있는 주장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철학적 기반의 인신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진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인스타그램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특정 어떤 인플루언서가 얘기한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또는 그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홍보한다 그래가지고 맹목적으로 사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 홍보한 것도 만약에 저를 보고 하실 거라면 하지 마시고,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떤 발자취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어떤 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당하다 또는 궁금증이 유발된다 라고 느끼시면 그러면 등록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철학의 핵심 원칙은 반증주의와 어긋나는 접근이래요. 그래서 이 반증주의란 뭔가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학적 이론이라는 건 야 이게 맞아 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짓이 아니야 라는 걸 반복적으로 입증을 해야 이론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 말 맞거든? 이게 아니라 아 내 말 뻥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예시로 뭐냐면,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한 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좀 골 때리지 않아요? 백조라는 이름 자체가 하얀 새라는 뜻인데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에서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모든 백조는 하얗다. 당연히. 왜? 백조니까. 그쵸? 흰 백자 그리고 조자도 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호주에서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자마자 완전 이 이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증주의에 입각이 되려면 내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 절대 또는 이 가설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아주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슈였던 신장성 수축은 무용해 라는 거는 이미 반증주의에서 나가리가 된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엄청난 정보들이 더 많이 쏟아질 텐데, 거기에 있어서 운동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태도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화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적인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뭐 코치든 강사든 PT건 정보를 입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정제해서 훈련자한테 전달하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한다라는 소리인데, 정수기 필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정수기에서 물을 먹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는 정수기가 믿음직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는 돈을 주고 정수기를 살 이유도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필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선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한 어떤 걸음망에 대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가 쏟아진다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게 실력을 가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철학적 해석의 정도가 트레이너의 실력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솔직히 여기 뭐 이 채팅방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1년 차인 트레이너가 있다고 칠게요. 그 트레이너가 있고 저는 이제 15년 차잖아요. 그러면 이 1년 차 트레이너랑 저랑 엉덩이 둔근 근비대에 좋은 운동 20가지를 선별한 논문 찾기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대결 구도가 된다면, 만약에 1년차 트레이너가 저보다 타자가 빠르잖아요. 또는 이런 컴퓨터 다루는 데 익숙하면 아마 그 트레이너가 훨씬 더 우세하게 정보를 입수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입수한 정보를 누군가한테 제공하려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정제해서 제공한다는 사실만 봤을 때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저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15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해왔고 또 요즘 하고 있는 활동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치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 그러잖아요. 철학적인 해석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를 믿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소비자들이 하게 될 테니까 우리도 이미 선제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적인 해석력 또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념화시켜서 나만의 걸음망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민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뭔가 사실 재미없는 주제잖아요. 뭐 일반인한테 가가지고 신장성 수축이 근비대를 일으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뭐가 알바예요. 그 사람은 점심에 무슨 메뉴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텐데,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좀 유의미한 정보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철학적 태도,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철학적 태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보고 소통을 해보는 이런 시간, 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동료들과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책을 읽는 것들, 원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들, 이럴 때에 그런 고민이 분명히 깊게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결론이 생길 거예요. 자기가 막 그냥 가만히 팔짱 꼬고 앉아가지고 저 먼 산 바라본다고 뭔가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꾸 인풋을 많이 넣어줘야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런 본인만의 가설과 결론도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시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셔도 좋고, 만약에 스스로 하는 게 어렵다면 자주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적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에릭이 쓴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최대한의 노력으로 수행한 단축성 훈련이 세트수와 반복수가 동일한 신장성 훈련보다 더 큰 근비대를 유발했다면 그 가설은 반증 시도를 견뎌낸 셈인 거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20편 이상의 연구는 신장성 수축만으로도 단축성 수축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근성장을 유도하는 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반증을 견디지 못해서 반증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탈락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정보라고 해서 다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분간하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